네, 그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법무법인 지평의 최정규 변호사입니다. 한 2년 정도 그 정보 용역을 받아서 이제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들을 좀 추출하고 그 과정에서 수요 기업들의 이제 법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청취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작년에도 좀 유사한 쟁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좀 여러 이제 가능성을 좀 감안을 해서 한 7개 정도의 법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1분 내지는 2분 단위로 각 쟁점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시간이고 점심시간 앞둔 무렵이고 주제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요.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7개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권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할 수 있느냐의 부분, 그리고 다오에 대한 실제 현실적인 규율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세 기준, 그리고 이제 분산 아이디 적용 확대 근거 마련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특례 방안, 벤처기업 인증 기준 마련, 이렇게 7가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발표에서는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보다 좀 넓은 개념으로 디지털 개념 자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특히 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비트코인, NFT 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걸 물건이나 자산으로 간주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긴 한데요.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성격이 법상 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소유권 같은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 이 민법상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과 그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관리 가능한 자연력입니다. 그런데 그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본질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난 자연력이라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민법상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계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이것을 권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 디지털 자산도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그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입법적인 보완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이용자 보호와의 관점인데요. 내가 내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아니면 내가 잘못 어디다 보냈다 했을 때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이거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것을 다른 사람들 처분하지 못하게 압류 같은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좀 생기는 겁니다. 국내 같은 경우 현황을 좀 보면 데이터 보호 규정이 일부 있긴 합니다. 데이터 산업법상 데이터 자산 보호 규정이 있고요, 12조에. 그리고 산업 디지털 전환법상의 보호 원칙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경쟁 행위 규정 중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여전히 이제 범위가 좀 제한적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성은 분명히 인정되고 거래계에서도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민법상 물건에 포함을 하거나 독자적인 재산권을 인정하는 견제가 다수 있고, 실제로 이제 민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의안번호 2104799 여기에서는 물건의 정의에 약간 법률 또는 기술에 의해서 배타적 지배권이나 독립성이 확보된 정보, 이것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2020년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UCC를 보면 거기에는 이제 일반 무형 재산으로 통제 가능한 전자기록을
재산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입법례적으로 참고를 할 만한 사항일 것 같고요. 그래서 두세 가지의 방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법의 물권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어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는 방식이 가장 근본적인 해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법은 굉장히 개정이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일반 시민사회의 여러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이 거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권리성, 물권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이고 어느 법이 어떤 영역을 규율할 것이냐 이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위가 토큰 증권 정비 방안을 올해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토큰 증권은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같은 금융 당국은 토큰 증권 그리고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최근에 이제 입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있죠. 그래서 증권은 자본시장법 그리고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율하겠다라는 것이고요. 7월 18일 날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서 이 가상자산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리고 이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이 아닌 토큰 증권이나 선불 전자지급수단 그리고 전자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 NFT도 이론상으로는 가상자산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지를 좀 남겨둔 것이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제외 대상을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두고 있어서 약간의 변동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 좀 어려운 토큰 증권 아닌 토큰 증권이나 가상 증권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규제될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미카 같은 경우에는 유형별로 이제 규제 차등화를 두고 있습니다. 암호자산을 자산증권 토큰, 이머니 토큰 그리고 기타 암호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급수단 또는 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해서 유형별로 이제 차등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인 암호자산과 실질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 그리고 이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암호자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개선 방향만 저희가 잡아준다고 하면은 디지털 자산의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 어디에다 두을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이제 몇 년째 입법 논의 중인 블록체인 진흥법 쪽에 이것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유형별 정의 규정.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이용자법이 딱 구분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들이 우선 적용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들어가지 않는 제가 이제 구분하는 개념인데 비가상자산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좀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하고 다른 이용자 보호법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규제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오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요. 다오는 특징이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고 참여자의 투표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의 고정된 지위가 없습니다. 누가 대표자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오와 관련되어서는 이 다오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이제 민법상 조합 개념이 아니냐 하는데 이 익명성의 특성상 조합과도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다오가 한 의사결정 행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공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자민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요즘에 일본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LLC형 다오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어서요. 그 회사법과 이제 기존의 법령의 일부 규정을 좀 변경해서 적용하는 방향을 지금 4월 달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와이오밍주가 제일 빨랐는데요. 이런 각 주부에서 다오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유한 책임에서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오키다오 그 올해 꽤 그 많이 이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비법인 사당으로 봐서 이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UAE 같은 경우에는 그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서 다오를 분상 원장 기술 재단법인 이렇게 기율해서 법인 기억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서나 약관 이런 거 가지고는 조금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좀 중론인 것 같아서 결국은 입법을 통한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오의 그 법인격 인정 근거를 이제 입법에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고 대표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고 의결권 행사와 같은 조직 운영에 대한 원리를 뭐 약관이나 뭐 백서에 넣어둔다 아니면 수익 배분이나 그 해산 청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방안을 정비해서 입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 큰 테마이고 나머지 이제 이후의 이제 과제들은 좀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론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고 실무상으로 많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과세기 기준 정비 내용인데요. 지금 그 내년에 시행될 그 개정 상속세법, 증여세법이 그 디지털 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그 가상자산을 보는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불명확하죠. 넓고요. 그리고 아직 시행령에 좀 위임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제외되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서는 그 뚜렷한 답이 아직은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법세법 같은 경우에도 특근법상 그 정의 조항을 따르고 있는데 이 특근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정의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NFT나 STO 같은 새로운 이제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가 좀 불분명하죠. 그 올해 7월달에 금융위에서 회계 처리 감독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거나 이제 거래소 같은 곳을 이제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발행과 판매 취득, 처분, 고객 위탁 그리고 자기가 소유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손익 인식 어떻게 하고 평가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상정 방식은 비교적 이제 그래도 명확해진 편이어서 요 기준에 따라서 이제 법인세를 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상속세법, 증여세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없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조세특례와 관련된 조세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 사업 내지 시설과 관련해서 제한적 열거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만 돼.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관련된 산업이나 기술이 여기 해당하는지가 약간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에 맞게 과세 기준, 특히 이제 그 소득세법과 관련된 상속세법과 관련된 과세 기준을 마련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그 디지털 자산의 이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안 같은 세액공제안을 마련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특례제한법상 이 신성장 기술 사업이나 뭐 기술에 관한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뭐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유형별로 좀 큼직큼직하게 묶인 그 유형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분산 아이디 적용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 실명 인증 확인을 조금 허용하는 추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현행법상 좀 불분명합니다. 법적 근거가 좀 명확한 인증 수단만 지금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제 연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산 아이디는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이제 분산 아이디는 그 다양한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해서 그 상호 연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전자인증 및 신원 확인 규정 같은 관련 법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서명법을 보면 그 국가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국가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분산 아이디가 이제 정보 서비스 등의 실명 인증 및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블록체인 지능법상 특례 규정의 형식으로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례 방안, 지원 방안, 특례 방안과 관련된 이슈도 하나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그 지역특구법에 따라서 이제 부산에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가 운영되고 있고 아마 여기에서도 이제 부산에 소재하고 계신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될 예정이죠. 그리고 지금 통계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시설 이용 그리고 공실률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지정 기간은 이제 내년 8월 달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 종래 그 정보통신융합법 등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 건수가 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수요 자체가 적을 수도 있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규제 입법 같은 것들이 조금 해소됐던 측면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그 지정 건수가 좀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스위스에 보면 축구에 이제 블록체인 산업 특구를 조성해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업이 입주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짧은 것 같습니다. 5년 이렇게 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이제 산업진흥단지 특례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능법상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샌드박스의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자문을 하다가 발견된 사례이기는 한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실무와 법 영상의 매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불확성성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벤처기업법을 봐야 되는데요. 벤처기업법상의 이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요건 이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부에서는 이 조항을 디지털 자산거래소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외에는 이제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법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디지털 자산거래소에만 국한되는 것이냐, 약간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이게 분류 코드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산출되는 암호화 자산을 넓어요. 보관, 관리, 교환, 매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산업활동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과 관련 법의 체계적인 해석상 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서는 블록체인은 이렇게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벤처기업 진흥법상 벤처기업에 대해서 기금을 우선 진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례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 개인 투자의 투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서 제외가 되면 이런 기보의 우선 지원, 그리고 벤처 투자, 그리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실무와 법령상의 불일치가 있는 부분이어서 표준산업 분류하고 국가과학기술 표준 분류체계 등 이런 세부 업종을 좀 정비해서 특히 보관관리업과 NFT 서비스업 같은 관련 기업이 벤처기능 기업 인증으로 가능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은 금융위 소관 법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했기 때문에 약간 지능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제 규제 측면이 아니라 지능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 앞에 3가지 그리고 좀 쉽게 손쉽게 손질하기 가능한 뒤에 4가지 이렇게 7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네.